예, 안녕하세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요, 좋은 지역, 좋은 물건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요, 현재 시점, 현재 조건에서 항상 그 인지를 하시고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데, 오늘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물건을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도심이 있습니다. 3도심. 그래서 이 3도심에 이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차등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GTX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물리적 거리를 이 교통혁명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게 바로 GTX 노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이 물리적 거리를 이 교통혁명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서울로 자꾸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점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 교통혁명에 의해서 좀 더 멀리 있는 지역까지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좀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에 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이 부동산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왜 GTX 노선을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자 여러분들도 자 초등학교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이 더 이상 개발이 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자 강남 이 프라이드와 그 다음에 강남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규칙과 뭔가 이런 기득권의 이 부분,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망가뜨리고 깨질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교통혁명이고 주중에서도 앞으로 이 선도 주제가 GTX 노선이 될 거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이 역사, 정차하는 역사, 이 주변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앞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봐야 되는 핵심 지역이라고도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최근에 이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서울의 고가주택 시장과 자,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핫한 지역과 이제 냉탕인 지역으로 이렇게 그 양분화돼서 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정부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몇몇 이 경기도 도시, 이 지역과 지방의 뭐 세종시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또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지금 핫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지역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좌시를 할 건지 좀 두고 봐야 되는 포인트로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규제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든지 뭐 또는 9억 원 이하도 뭐 대출 규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올라간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안 올라간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 올라간 지역이 그냥 뭐 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아요. 다른 지역이 올라가면 이 지역도 분명히 키를 맞춰서 올라가든 뭔가 변화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 재료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이 정비 사업도 많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GTX B 노선도 정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요. 일단 그 지역 지금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라간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역이 그냥 무조건 안 올라갔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아파트 단지, 구축 아파트 단지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고요. 지금 이쪽 지역은 그 지금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보다는 또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주택가가 많았는데 이 주택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자, 그 지역이 바로 어디일까? 바로 부평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평구 주변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비 사업장이 정말 많아요. 정비 사업장이. 자, 그랬을 때 여기도 정비 사업장, 여기도 정비 사업장, 여기도 정비 사업장, 여기도 자, 부평 문현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고요. 부평 4구역, 그리고 한마음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그리고 이제 부평 2구역,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신촌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운 2구역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상곡 5구역도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게 되면 뭐 상곡 7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천 대진 아파트 재건축도 있고, 북의 4구역, 부평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지금 북의 인후
재개발 사업장도 있고, 또 위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많습니다. 뭐 청청동이나 이제 그 상곡동이나, 굉장히 이제 그 재개발 사업장이 정말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부평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평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1호선 경인선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인선을 통해서 이제 서울로, 자, 우리가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을 순환하고 있는 인천 1호선. 자, 그래서 이 부평역은 지금 현재 이 인천 1호선, 그리고 경인선 1호선. 그래서 이제 부평역이죠. 그래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더블 역세권에 이제 앞으로 GTX 노선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많죠. 그래서 뭔가 입지적 가치가 이제 이 주변 가치가 변화가 되고 있고, 이 변화가 되면서 주택가보다는 일단은 아파트 단지를 대부분 자 선호를 하는데, 일단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 정주 여건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지역이 부평이고요. 앞으로 이제 1호선을 이용해서 이제 서울도 가겠지만은 이 GTX B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이 물리적 거리가 분명히 있는 지역이에요. 서울과 이 부평은. 자, 그렇지만 그 물리적 거리를 이 GTX 노선이라는 이 지하철로, 그러니까 열차로 이 뭔가 해결할 수 있다. 단숨에 넘어갈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또 거주 선호도가 많이 옮겨질 수가 있어요. 왜? 주변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많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 자, 교통편도 개선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쪽 지역에 이제 인문적 환경, 정주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릴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인천권의 이 부평역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의 판단도 비슷해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지금 이제 금일 살펴보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주목은 받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이 두 마리 토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다수.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이 거주 목적이면서 투자 목적,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살면서 좀 올라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살면서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이건 당연히, 자, 물어보나 마나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지역에도 지금 괜찮은 물건들이 많은데, 재개발은 조금 올랐어요. 이쪽 지역이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은 지금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좀 올랐고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안 오른 좀 아파트 미래 가치가 있고요.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자, 뭔가 에너지도 있고, 이쪽에 이제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주변 정주 여건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GTX 노선, B 노선, 자, 들어가는 거, 자, 한번 어떻게 어느 노선을 지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 송도에서 GTX B 노선이 출발을 하고요. 인천광역시청, 그리고 부평역, 금일 살펴보는 그 지역은 부평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신도림역. 자, 신도림역부터 이제 일자리가 급격하게 많아지죠. 자, 그리고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그래서 미래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자, 주변으로 이제 공덕동과 서울 도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GTX B 노선이 강남권을 제외한 우리 3대 업무지구 중에 2개의 업무 단지를 지나가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GTX 노선이 앞으로 이 물리적 거리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자, 교통혁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평역 일대 정비 사업이 많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도 들어설 테고, 일단 GTX B 노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 요건을 찾아서 뭔가 많이들 들어올 만한, 자, 지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평을 좀 저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요. 좀 지역적 편견, 선입견을 좀 벗어난다 그러면 좀 이게 또 달리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최근에 좀 올라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항상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이냐 신축이냐 꼭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재개발이 올라갔다 그러면 좀 구축, 지금 현재
뭐 준신축 아파트, 좀 이렇게 재건축이 좀 진행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께서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좀 가성비가 있고 좋은 물건을 좀 취득할 수도 있는 건데, 자, 항상 뭐 하나만 특정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항상 사고 나서 후회도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 저렴한 피만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피가 저렴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할 건 아니고요. 이 물건의 특성이라든가 이 단계 사업의 특성상, 자, 물건을 이 단계에 따라서 자, 바라보는 것도 틀려지고요. 또 이쪽 쪽이 단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일단은 다른 지역, 다른 구역에 있는 물건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갈아타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초보자들이 그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취득하면서 자,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뭐 경험이 없는 분들도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부동산 가서 그냥 피만 저렴하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러면 취득하는데, 자, 먼저 취득했다고 해서 투자 잘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체력에 맞는, 그리고 그 해당 구역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꼭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지역 가더라도 이게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무기가. 그래서 무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일 살펴보는 아파트는요, 이 부평동화 2단지하고 1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아파트 단지가 이 부평 2단지, 그 다음에 부평동화 1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부평,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더블 역세권이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아파트가 향후에 이 GTX, 바로 요 노선이 들어오죠.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2단지,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1단지고요. 여기가 이제 인천 1호선, 그리고 경인선 1호선, 그리고 앞으로 GTX B노선이 정차하는 부평역,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앞에 그 아파트 부평동화 2단지와 1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평 시장역 이 바로 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도보로 자,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거리를 한번 재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1단지거든요. 자, 1단지 끝에서 한번 가보게 되면 자, 역까지 약 8분 걸리고요. 또 아래쪽에서 가게 되면 굉장히 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한 8분이면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중심에서 간다 그러면 약 10분 정도면은 이 부평역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지보다 지금 2단지가 좀 가격적으로 좀 더 비싸요. 자, 그랬을 때 이 2단지 지금 인근에 이 부평시장역 1호선이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보게 되면 중심에서 걸어가면 지금 현재 약 7분 정도면 걸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제 아파트 입구 단지에서 최단 거리로 보게 되면 약 3분 거리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향후에 그 지하철 한정거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 GTX B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 아파트 단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걸어서 10분 이내에 자, 그러니까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이 바로 부평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평역의 앞에 있는 이 동아 아파트, 지금 현재 33년 차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2475세대, 그리고 용적률은 181%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뭐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덜 쓴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썼는데 뭐 적적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아파트가 22평형, 28평형, 31평형, 43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체적으로 28평형 이상 좀 중대형 평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동아 1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용적률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그 대지 지분을 살펴봤는데,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향후에 지금 좀 세대수를 좀 잘
구성을 해서 좀 지금보다는 평형수를 좀 조절을 해서 이 세대수 구성을 잘한다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181%지만 좀 보이지 않는 용적률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주변에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사업장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또 아래쪽에 지금 이제 트리플 역세권,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GTX B 노선. 이 B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까지 굉장히 빠르게 가깝게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입지적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GTX B 노선이 됐든 C 노선이 됐든 A 노선이 됐든 그 들어가는 지역, 정차하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특히나 이렇게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33년 차. 그리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중대형 평수로 또 대지권 지분율 제가 좀 살펴보게 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다른 경기도 지역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천권이나 또는 이 부평권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내 집 마련하면서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적 가치가 조금 기대될 수 있는 아파트 뭐가 있을까? 좀 고심하는 분들 이 아파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이 아파트 용적률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아파트가 제가 아까 살펴보다 말았는데 이 아파트 주소가 부평동 70-5, 70-5 맞네요. 예, 70-5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동, 예, 그래서 22평형이네요. 22평형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 평수긴 한데 일단 이 아파트 대지권 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1.93입니다. 31.93이고요. 자, 그러면 9.46이네요. 9.46.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22평형은 예, 9.46이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122.65면은요, 일단 44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44평형. 자, 44평형이 74.7이에요. 그래서 0.3025는 자, 22.59. 어우, 굉장히 크네요. 지분이. 자, 22.59예요. 44평에 자, 대지권 지분이 22.59. 어우,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아파트 예, 평수 한번 찾아봐야겠죠. 예, 84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 예, 84 같은 경우에는 52.3이네요. 자, 52.3. 자, 52.3. 예. 그러면 15.8이네요. 15.82. 예. 15.82. 그래서 이제 31평형이 지금 15.8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평형이네요. 28평형이 4동이구나. 자, 28평형 4동. 28평형 같은 경우에는 46.74. 예. 46.74. 그래서 0.3025는 14.13이네요. 14.14. 그래서 28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지분이 14.13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가 이 중대형 평수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지권 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44평은 굉장히 크네요. 22.59.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격적인 차이가 없다가 그리고 내가 좀 넓은 평수에서 살고 싶다. 미래적 가치를 좀 보면서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이 44평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예, 마음에 들어요. 자, 뭐 31평도 뭐 대지권 지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8평과 31평 지금 약간 한 1.6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그거 잘 계산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취득할 때 뭔가 28평이 날까 31평이 날까 가격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면 31평이 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가격적 차이가 좀 한 평 반값 이상의 가치를 두고서 가격이 벌어졌다. 그러면 28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72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소형 평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형 평수부터.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제곱미터죠. 그래서 22평, 대지권 지분 9.46인데, 지금 이 아파트, 이 평수 같은 경우는 1층이 2억 8,500에 나와 있고요. 15층은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층이 10층은 3억 2,500만 원에 1월 18일 날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3억 3천에 15층이 5층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0년 자, 3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3억 2,400에 5층이 거래가 됐고 2억 9,400에 2층이 거래가 됐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아파트가 22평 전세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억 7,500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억 7,500 정도, 1억 8천, 1억 9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뭐 이 아파트 1억 3천 정도 갭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3천, 2천. 그 정도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평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9천에 2층이 거래가 됐고요. 지금 3억 9천5백에 2층이 나와 있고, 1층이 3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이 아파트 28평형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 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파트가요, 3억 6천에, 자, 1층이 두 번 거래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지금 1층 3억 8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19년 12월에 이제 3억 6천에 거래됐던 1층이 지금 현재 3억 8천에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13층 같은 경우에는 4억 천, 그리고 뭐 10층 같은 경우에는 3억 9천5백에 지금 2019년 12월 달에 거래가 됐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도 미세하게 지금 올라가고는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84제곱미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층이 4억 4천에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4억 4천에 나와 있는 아파트. 지금 12층이 4억 2,500, 그 다음에 4층이 4억 500에 거래가 됐었고요. 3층이 4억 1,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비해서 한 2,000에서 2,500 정도 지금 호가가 올라가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9천에 1층이 나와 있습니다. 3억 9천에. 그리고 15층에 뭐 15층 4억 6천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층이 지금 4억에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저렴한 거는 1층 3억 9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1층 3억 9천이 나와 있는데 지금 층수는 좀 달리할 수는 있지만 2층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잘 저렴한 게 2억 5천 정도에 나온 게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 전세 2억 5천이다. 자, 그랬을 때 1억 4천 정도면은 지금 현재 갭으로 접근이 가능한 게 1층 3억 9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평수 한번 볼게요. 자,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16일 날 5억 3천에 10층이 거래가 됐고요. 지금 15층이 5억 2천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억 2천 딱 물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요, 지금 44평형, 그래서 22.59, 대지권 지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아파트가 2019년 12월 달에 5억, 5억, 지금 5억 1,500, 자, 두 번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로 살펴보게 되면 2019년 11월 달에, 자, 1층이 3억 2천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4층 같은 경우에 3억 4천 정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층이 나와 있는데, 자, 5억 2천입니다. 자, 5억 2천인데 전세 약 3억 4천? 정도, 3억 5천 정도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 1억 7천 정도의 갭이 지금 나고 있는 게 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아파트 단지 물건 세대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아 2단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좀 더 부평시장역에 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조금 더 비싸요. 어디보다? 동아 1단지보다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 2단지가 1단지에 비해서 조금 더 신축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도 25년이 넘어간, 자, 동아 2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 부평시장역과 또 인접하고 있다. 자, 그랬을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조금 더 1단지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이라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2단지와 1단지 한번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럼 저는 일단은 그 가격적인 면에 되게 점수를 많이 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식, 이왕이면 그냥 차라리 30년 넘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1단지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1단지와 2단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동 지금 70-123, 그래서 요거 한번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면 중대형 평수로 이것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도 그 세대수 조절만 잘한다 그러면 2단지도 나중이겠죠?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숨어있는 용도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동아 2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지와 2단지가 굉장히 괜찮다, 상품성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건데, 일단 저는 이 주변 환경,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주 환경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대도심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GTX 피너선이 들어온다. 자, 그랬을 때 인접하고 있는 역세권,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학교들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2개나 있고요. 또 이 초등학교, 부평 서초등학교 안에 이 병설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아이들 교육도 시키기 좋고요. 또 이제 시장도 인근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롯데마트라든가 또 이마트라든가, 그러니까 롯데마트죠. 뭐 이렇게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로서의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일단 옛날의 부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 청사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적 가치, 이 내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역을 어떻게, 어느 지역을 선택할 건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이 부평이라는 지역,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가격은 조금 움직였다. 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가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비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